6일차, 덫의 보상, 그리고 생명에 대한 책임. 아침 일찍 나는 기대와 불안을 안고 어제 설치해둔 함정을 확인하러 갔다. 며칠간 쌓인 피로로 몸은 무겁게 짓눌렸지만 굶주림이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숲에 만들어둔 함정으로 다가가자 희미한 발버둥 소리가 들렸다. 위장해둔 나뭇가지를 걷어내자 작은 산토끼 한 마리가 구덩이 안에서 떨고 있었다. 순간 살아있는 생명체를 내 손으로 잡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멎는 듯 했다. 도시에서의 나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잔혹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허기 앞에서 망설임은 사치였다. 나는 뾰족한 돌을 움켜쥐고 짧은 망설임 끝에 토끼를 처리했다. 낯선 죄책감과 동시에 먹을 것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굴로 돌아와 돌멩이로 가죽을 벗기고 뼈와 내장을 분리했다. 서툴렀지만 며칠간의 고생이 나를 빠르게 야생의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불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의 냄새는 미칠 듯한 유혹이었다. 기름 한 방울, 살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삼켰다.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고 고소했다. 뼈는 갈아 도구로, 가죽은 말려 옷과 끈으로 쓸 수 있었다. 작은 생명 하나가 나에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전부가 되었다. 밤이 되자 배는 불렀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예민해졌다. 죽어가던 토끼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생존의 기쁨과 생명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이곳에서는 감정이 사치였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유일한 감각이 되어야 했다. 나는 불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살아남아라.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라. 7일차, 절벽,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 아침, 나는 어제 발견했던 해안가 절벽으로 다시 향했다. 어제 제대로 따지 못한 커다란 홍합들이 아직 바위에 붙어 있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토끼 한 마리로는 며칠을 버티기 어렵다. 오늘은 반드시 더 많은 식량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위험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바위 틈에 박힌 홍합을 따냈다. 하나 둘, 홍합이 손에 들어올 때마다 든든했다. 그러나 욕심이 화를 불러왔다. 조금 더 아래쪽에 굵은 홍합을 따려 무리하게 움직이자 발이 미끄러졌고 그만 아래쪽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높지 않은 곳이었지만 거대한 조개 껍데기가 박힌 바닥에 떨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참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발목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에 긁힌 무릎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렸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찾아온 것은 공포였다. 이 섬에서의 부상은 곧 식량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절뚝이며 겨우 동굴로 돌아왔다. 동굴로 돌아오자마자 상처를 살폈다. 모래와 흙을 가능한 한 떼어내고 주변에서 찾은 넓은 잎을 으깨어 상처 위에 덮었다. 찢어낸 옷감으로 고정해 보았지만 상처 주변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느낌이었고 붓기는 점점 더 심해졌다.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찌릿하게 몰려왔다. 당분간은 밖으로 나가 음식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숨이 막히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8일차, 절망 그리고 버티기. 아침이 되자 열이 더 올랐다. 발목은 손으로 누르면 고통에 숨이 막힐 정도로 부어 있었고 아픈 쪽으로 체중을 싣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나는 동굴 안에 누운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며칠 전 잡아둔 토끼 살코기와 어제 주워온 홍합 몇 점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겨우 하루를 버텼다. 그마저 없었더라면 오늘을 버티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몸의 통증만큼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구조될 가망이 없다는 사실과 혼자라는 외로움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손을 움직여 토끼의 작은 뼈들을 하나씩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집중할수록 어지러움이 잠깐 가셨다. 날카로운 돌로 뼈끝을 갈아 뾰족하게 만들고 주변에서 긁어모은 질긴 넝쿨과 나무 껍질을 꼬아줄을 만들었다. 느리지만 꾸준한 손놀림이 나를 절망에서 빼냈다. 노동은 고통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9일차, 지혜 그리고 새로운 발견. 아침에 발목에 붓기가 나아지자 나는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기어나왔다. 여전히 걸을 수는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통증이 덜했다. 나는 숲 주변을 기어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다. 며칠 전 발견했던 열매나무 근처에서 우연히 흰개미 집을 발견했다. 다큐멘터리에서 흰개미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침을 묻힌 후 흰개미 집 입구에 쑤셔 넣었다. 잠시 후 나뭇가지를 꺼내자 흰개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대로 입에 털어 넣었지만 흙맛과 시큼한 산미가 입안 가득 번졌다. 차마 삼키기 힘들었지만 배고픔이 모든 걸 눌러버렸다. 불에 구우면 훨씬 나을 거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금씩 삼켰다. 앞으로 며칠은 이 흰개미 집으로 가며 단백질을 보충하기로 했다. 그때 시야에 며칠 전 스쳐 지나갔던 대나무 숲이 들어왔다. 통증을 참고 기어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가까스로 숲에 도착했다. 그곳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으면서도 단단해 보였다. 나는 날카로운 돌로 줄기를 잘라냈다. 어린 대나무를 베어내자 맑은 물 같은 수액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것을 조금씩 입에 머금으며 며칠간 쌓였던 갈증을 달랬다. 대나무의 쓰임새는 끝이 없었다. 잘게 쪼개 날카롭게 다듬으면 칼이나 송곳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물을 담은 대나무통을 불 위에 올리면 나무가 타기 전에 안에 물이 먼저 끓어올랐다. 그 덕분에 조개를 삶아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었다. 단순한 식물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대나무는 내 생존을 지탱하는 도구로 변했다. 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력한 도시인이었지만 이제는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가는 야생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11차 절박한 탈출, 망망대해로 발목 통증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섬은 나를 지치게 했고 언제 또 다른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숨을 조여왔다. 나는 탈출을 결심했다.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며칠 동안 모아둔 강목과 굵은 넝쿨들을 모아 통나무들이 밀려와 있는 해안가로 향했다. 통나무를 한 번에 옮길 수는 없었다. 나는 굴림과 지렛대를 이용해 조금씩 밀고 끌었다. 절투기는 발목과 쑤시는 온몸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통나무들을 엮었다. 넝쿨은 단단히 꼬아 밧줄을 만들었고 나는 바위에 고정해가며 통나무들을 서로 폭에 묶었다. 해변에 떠밀려온 버려진 그물 조각을 이어 이음새를 보강했고 가장 길고 튼튼한 강목을 잘라 노로 삼았다. 뗏목을 완성하고 썰물 때를 기다려 뗏목을 물가로 미끄러뜨렸다. 거친 파도가 뗏목을 뒤흔들었지만 나는 파도에 휩쓸리며 버텼다. 나는 노로 방향을 잡아 겨우 배의 머리를 받아 쪽으로 향하게 했고 대부분의 추진력은 조류에 의존했다. 섬은 점점 멀어져 갔고 나는 끝없는 바다 위에 홀로 남겨졌다. 밤이 되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파도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섬에 남아 굶어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노를 붙들었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저 멀리 보였다.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길잡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일념으로 나는 어두운 바다 위에 몸을 맡겼다. 무인도에서의 10일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더는 길 잃은 도시인이 아니었다. 불을 피웠고 목숨을 걸어먹을 것을 구했고 맨손으로 뗏목을 만들어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바다는 잔인했다. 사방이 어둠뿐인 광활한 바다 위에서 나는 아직도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